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브로드컴 협력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만 보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로 언급되는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숫자도 컸고 이름도 컸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에서 답답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판에 다시 들어가는 건가? HBM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건가?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묶이면 삼성전자 재평가가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 뉴스를 조금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브로드컴 협력은 삼성전자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AI 반도체 돈이 앞으로 어디로 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엔비디아를 봤습니다.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TSMC를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HBM을 봤습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넣어주는 고성능 메모리가 없으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고 삼성전자는 HBM에서 얼마나 따라오느냐를 두고 계속 시장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AI 반도체 돈은 HBM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메모리에서 시작한 돈은 파운드리로 가고 첨단 패키징으로 가고 장비와 소재로 갑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와 냉각까지 같이 움직이고요. 서버가 늘어나면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뒤에 연결된 돈의 길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다음 돈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삼성전자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브로드컴 협력 뉴스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에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2천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내용은 MOU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삼성전자 매출에 2천억 달러가 확정으로 찍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숫자가 크게 나오면 기대감이 먼저 붙습니다. 그런데 기대감만 보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나중에 실제 실적 확인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메모리, 파운드리, AI 인프라 쪽에서 장기 협력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HBM 하나 공급하나 이런 수준의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 첨단 공정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서버가 빠르게 연결돼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공급망 전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회사와 협력한다는 건 삼성전자가 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장도 바로 이 지점을 볼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만 받을 회사인가? 아니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다시 들어갈 회사인가? 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주식시장은 질문이 생길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숫자로 답이 나오면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AI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에 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중심에 섰고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시장의 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데도 AI 장세에서 생각만큼 시원하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요구한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HBM에서 확실하게 고객 인정을 받았느냐,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고 있느냐?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 수요를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장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겁니다. 회사 규모는 큰데 왜 주가는 답답하지? AI 시대인데 왜 삼성전자는 대장처럼 못 움직이지? 조은을 사라는 건 알겠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 거지? 이런 답답함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에서 HBM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기업용 SSD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키우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전장, AI 기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한 제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돈이 여러 방향으로 퍼질 때 삼성전자가 그중 몇 개 길목에서 실제 숫자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브로드컴 뉴스가 중요한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 뉴스는 삼성전자가 HBM 하나만으로 평가받는 구간을 넘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럼 AI 반도체 돈이 어디로 퍼질 수 있는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GPU였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강력한 연산 장치가 필요하니까 시장은 엔비디아를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은 파운드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곳이 필요하니까 TSMC가 주목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HBM이었습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고성능 메모리 없이는 AI 연산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커지면 서버 자체가 늘어납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서버용 D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이면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읽고 다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이 더 어려워지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칩과 메모리를 고성능으로 연결하려면 패키징이 중요해집니다. 검사와 테스트 장비도 필요합니다. 소재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발열을 잡아야 하고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설비가 받쳐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AI 반도체 돈은 절대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돈이 TSMC로 가고 HBM으로 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가고 장비와 소재, 전력 인프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봐야 할 건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로 퍼지고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실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목에 어떤 기업이 서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에서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앞서 보이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끼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를 넓게 보면 삼성전자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낸드와 기업용 SSD, 패키징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모든 분야에서 자동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더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넓게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실제 고객은 어디 있나? 수율은 좋아졌나? 고부가 제품 비중은 올라가나? 매출이 늘어도 이익률이 따라오나?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넓은 사업 구조가 AI 인프라 확장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필요한 부품과 기술이 많아집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공급 안정성과 기술 조합을 같이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의미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든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브로드컴 협력 뉴스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뮤즌 회사인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다시 역할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가? 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빨리 흥분합니다. 2천억 달러라는 숫자, 브로드컴이라는 이름, AI 반도체라는 단어, 메모리와 파운드리 협력이라는 문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당연히 기대가 커집니다. 하지만 주식은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협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공급이 매출로 이어져야 하며 매출이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외국인과 기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분명합니다. 첫째, 브로드컴 협력이 실제 제품과 공급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HBM과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수요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에서 고객 확보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에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하루 반짝 움직이면 단기 뉴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 소재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시장은 이 뉴스를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 확산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뒤에 붙어 있는 산업들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다음 돈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를 헷갈리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뉴스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브로드컴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스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줍니다. 하지만 이 뉴스 하나만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인할 겁니다. 실적 발표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강한지, 파운드리 고객 확보가 이어지는지, 기업용 SSD와 서버용 디램이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돈의 이동 경로에서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돈이 GPU에서 끝나는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장비와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실제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뉴스는 하루짜리일 수 있지만 돈의 이동 경로는 몇 달, 몇 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면 이런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올랐는지 어제 빠졌는지 외국인이 하루 샀는지 팔았는지만 보면 큰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단기 수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 호가창보다 더 큰 질문 앞에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지는 시대에 삼성전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메모리 기업으로만 남을 것인가?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어서 AI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인가? 브로드컴 협력은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든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 뒤에 연결된 산업을 같이 봐야 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시장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기대는 보되 확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돈의 길목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음 돈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협력은 삼성전자 하나의 뉴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I 반도체 돈이 어디로 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한 돈이 어느 섹터로 퍼지는지, 어떤 기업들이 길목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진짜 재평가가 가능한지 한눈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특히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사업부의 매출로 연결되는지, 이익률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 변화를 인정하는지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금융도 단순히 은행주, 증권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대금과 기업 투자, 주주 환원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고부가 메모리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성장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봐야 하고, 제약 및 바이오는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하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자금, 거래대금,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협력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돈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패키징으로, 장비와 소재로, 전력 인프라까지 번질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한 종목의 주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퍼지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그 길목에서 실제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모든 답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질문을 던질 만한 뉴스는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확인입니다. 브로드컴 협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고부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에서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 흐름을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뉴스는 시작이고 숫자는 확인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